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쯤 붉은색 옷을 입은 50대 여성이 산책하러 야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내 CCTV에서 사라졌다가 곧 다급하게 내려오는데 성인 덩치만한 개가 팔을 물고 있습니다. 여성이 넘어지자 더욱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좀처럼 개를 떼어내지 못한 채 사투는 3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개가 사라지자 여성은 힘겹게 언덕을 내려옵니다. 길 건너 공장 앞까지 도착해 쓰러져 있는 걸 공장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연아입니다. 화창한 봄날이 우리 곁을 맴돌고 계절의 여왕인 여름이 점점 다가옴을 느낍니다. 코로나의 적응이 이제 시작되었고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며 평소 미뤄놓았던 운동이나 야외 활동이 가능하게 되니 움츠렸던 우리 몸을 위해서라도 자주 야외로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로 벌써 구독자 100명을 넘어버린 데 대하여 다시금 감사 인사드리며 보잘것없는 영상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청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 뜨거운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여 연구하고 공부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되어버린 애완견과 애완묘에 대한 단상이라는 주제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바야흐로 페코노미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경제력이 높아지고 사람 간의 커뮤니티가 무너지고 개인주의 사상이 최우선시되는 시대가 되니 2021년 기준 대한민국 가구 중 약 30%인 60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라고 합니다. 반려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2021년 기준 약 1,448만 명의 반려인이 있다니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30%가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중 약 80%는 애완견을 키우고 약 15%는 고양이를 키우며 나머지 5%는 매우 특이한 각종 물고기 파충류, 기타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마치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일컬어 페팸족이라고 하며 이들이 반려동물들을 위해 소비하는 금액이 무려 3조 7,694억 원이라고 하니 가히 반려동물 천국의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중 반려동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동물은 당연코 개와 고양이로서 오늘은 이 두 종류의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이 이토록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아무래도 경제력이 높아지고 소득이 일취월장하는데 사람 간의 사이는 점점 소원해지고 가족끼리도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는 현대사회에서 마음 기대고 정을 줄 곳이 부족해지는 원인도 있다 하겠습니다. 헌데 가끔 가다가 보면 작고 귀여우며 집에서나 키울 수 있는 진짜 애완견 같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보기에도 사나워 보이고 야생의 늑대와 같은 험악하게 생긴 야수 같은 맹견들을 입마개도 하지 않고 때때로 목줄조차 하지 않고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같은 개소리나 짓거리고 자기 힘으로도 통제를 못하는데 그런 개를 두세 마리나 끌고 다니는 정신 나간 인간들도 가끔 있습니다. 주인이 통제를 하지 못하는 반려동물은 더 이상 애완견, 애완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번 이상 사람을 공격한 개는 반드시 다시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에게는 정신적 교감을 나누고 귀엽고 사랑스런 애완견일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든 공격하려 하고 지나가는 작은 강아지만 보면 물어뜯으려는 사나운 맹수들은 더 이상 인간이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미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강제 실효성이 없이 별다른 규제가 없던 것이 올해 2022년 2월부터 훨씬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나왔고 4월부터는 맹견 사육 허가제가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는 개물림 사고는 점점 피해가 커지고 개를 키우는 가구가 워낙 많다 보니 심심찮게 뉴스를 장식하고는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명시한 5대 맹견으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테퍼드셔 테리어,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종이 있습니다. 이 맹견들은 산책 시 반드시 2m 이내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 의무화했고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과 견주의 불구속 입건도 가능합니다. 헌데 가끔 심심찮게 터지는 개물림 사고는 이들 맹견에 해당하지 않거나 견주의 무지와 무식함,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같은 개소리와 함께 개를 키우는 인간이 개가 되는 경우입니다. 2021년 5월에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풍산개와 사모예드 잡종에게 공격받아 숨진 사례가 있고 8월에는 비교적 순한종이라고 알려진 골든 레트리버가 6세여아와 40대 여성을 물어버리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가수 겸 배우인 최시원 씨의 애완견인 프렌치 불도그가 50대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물어 치료를 하였으나 다음날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의 사고 주범인 프렌치 불도그는 비교적 작은 품종으로 덩치가 작고 귀여워서 애완견으로 많이들 키우고 있으나 원종이 투견인 만큼 성품이 남아있어 다른 개나 낯선 사람을 바로 공격하는 습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맹견이 아니거나 덩치가 크던지 작던지 모든 개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야성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훈련을 통하거나 교육을 해서 그 본성을 억제하고 공격성을 작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동물은 동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좋아하고 친근성이 좋아 사람을 잘 따른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견주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다가 자신보다 작은 강아지를 본다든지 어떤 사람이 자신을 노려본다든지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면 언제든지 본성이 드러나서 일단 물고 흔들고 죽여버리는 동물적 습성을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개는 원칙적으로 늑대와 생물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유전을 가지고 있으며 개가 워낙 가축화되어 사람과 교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늑대와 유전적 차이가 거의 없어 언제든 사냥 본능이 깨어나고 언제든 야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한 해에 약 500여 명의 사람이 개에 물려 사망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2만 5천 명의 사람이 개에 물려 죽습니다. 단순히 부상이나 가벼운 상처는 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거의 매해 수십 명의 사람이 개에 물려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통 우리는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하면 맹견이거나 아주 큰 덩치의 개에게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맹견은 사고율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당연히 맹견이기 때문에 견주가 더 신경을 쓰고 입마개도 하고 목줄도 더 튼튼한 걸 쓰겠지만 우리가 작고 귀엽다고 생각하고 진짜 애완견 같아 보이는 개들도 때때로 미친 듯이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개가 작기 때문에 물려서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 과다출혈, 폐혈증, 경동맥 파열, 충격으로 인한 심장마비 등의 원인으로도 사망에 이르니 작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워낙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는 경우가 흔해서 개물림 사고만 얘기했지만 때때로 고양이에게 공격당하여 그로 인해 폐혈증이나 피부괴사, 세균 감염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견주님들에게 당부를 드리자면 훈련은 반드시 시켜야 하고 산책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하며 공격성이 있는 개들은 입마개까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나 작은 강아지가 노는 곳에는 절대로 목줄을 놓거나 유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작은 애완견이나 아주 순해 보이는 견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개들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또한 견주가 아닌 경우는 일단 맹견이나 덩치가 큰 개에게는 접근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상책이고 개놀이터나 개들의 산책로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일단 개의 공격을 받게 되면 절대로 등을 보이거나 도망을 쳐서는 안 됩니다. 원래 개는 사냥 본능이 있어 크던 작던 자신보다 약해 보이거나 도주를 하는 것은 무조건 쫓아가거나 물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직접적으로 맹견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목을 보호하고 몸을 웅크리고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게 유리하며 가까운 물웅덩이가 있거나 하천, 낮은 호수가 보이면 그곳에 뛰어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도사견이나 로트와일러 같은 투견들을 어설픈 나뭇가지나 등산용 지팡이 등을 휘둘러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 덩치가 매우 큰 맹견들은 어설픈 공격을 하면 더욱더 광분을 하게 되고 조그만 상처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더욱더 공격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쇠파이프나 개를 확실히 죽일 수 있는 철근 파이프 또는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개의 입주위나 머리통을 겨냥하여 확실히 죽여버릴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법률상으로 개는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를 죽여봐야 재물손괴죄 정도일 뿐이며 특히나 맹견 또는 개물림 사고 시에는 개를 죽여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아무런 죄도 묻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견주에게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100% 바랄 수는 없지만 이 개물림 사고에 한해서는 피해 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물림 사고의 50%는 이 피해 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는 합니다. 개물림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단 자신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이 가해 견주에게 구상권을 소송으로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통 대형개를 키우는 견주들 10명 중 2명이 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구상 청구액을 지불하지 않고 배째라를 시전하고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원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제작자는 반드시 다음의 3가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처럼 개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분별하게 키우다가 지겨워지거나 늙어버려 더 이상 귀엽지 않거나 이사를 가거나 병에 걸리면 아무데나 유기하는 인간 쓰레기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세금 항목을 신설하여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것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 세금의 재원은 건강보험의 재원과 달리 관리하여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개물림 사고에 의한 치료비, 입원비, 안락사비, 기타 등등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모든 견주들이 공통 부담하는 것이 더욱더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위 항목과 더불어 모든 보험사에 강제적으로 시행토록 하여 반려동물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도 유명무실한 생활보험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해당 사항이 애매하고 워낙 광범위해서 거의 보상이 안 되는 바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이는 자동차 경우와 완전히 동일한데 자동차를 등록하고 세금과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과 완전히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반려동물 소유주는 모든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번 이상 사람을 공격한 반려동물은 반드시 안락사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같이 안락사를 견주나 반려주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한 번 이상 공격해본 개나 고양이 또는 반려동물들은 이제 사람이 만만한 존재가 되어 아무나 공격하게 되고 아무나 물어버리는 말 그대로 짐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가족같이 생각하는 것은 반려동물주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동물도 가족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너무 사람같이 대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동물일 뿐이고 사람이 최우선입니다. 흔히들 인터넷에서 우스갯소리로 고양이 주인들을 집사니 심부름꾼이니 따위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개는 개일 뿐이고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입니다. 개와 고양이에게 어찌 인격을 부여하고 인간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사람보다 우선이고 사람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본인이 외롭고 정 붙일 곳 없고 가족이 없다 하더라도 어찌 한낱 미물일 뿐인 동물에게 마음도 정도 다 주고 영혼도 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최우선이며 인명이 최고이며 재물보다는 사람이, 동물보다는 사람이,
오직 사람만이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는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되어버린 반려동물, 특히 그 중에서도 반려견, 애완견에 대해 고민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점점 사람들 간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주변인들과 멀어지고 정을 줄 데도 없고 마음 줄 곳 없이 사는 우리 현대사회에 큰 병폐를 보여주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 씁쓸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연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